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벌써 또 금요일 0시가 시작됐습니다. 예. 세월 참 금방 갑니다. 10월도 중순이 됐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예. 미디어계도 지금 검찰의 사이버 공안 역풍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여기에 좀 쏠려 있는 듯 보입니다. 기자들 카카오톡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김용판이도 저기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고 하더구만. 야,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최소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예. 좀 된 얘기긴 한데요. 네. 텔레그램에 이제 막 그 망명이 시작됐던 초기. 네. 제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김시곤. 우리 시곤이 형. 진짜? KBS 보도국장. 전 보도국장님께서 예. 사이버 망명 초기. 그러니까 막 이슈화되기 전에. 예. 그때 이미 갈아타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곤이 형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예.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민동기 국장도 그러면은 저기로 옮겨가셨나? 텔레그램? 그러니까 원래 단톡방이라 그러죠. 예.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단톡방이 카톡에서 해체시키고 예. 그 단톡방은 텔레그램으로 일단 망명을 했고요. 예. 주로 이제 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주된 사람들, 취재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텔레그램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예. 개인적인 그런 어떤 친분관계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직도 예.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예전부터 내 모든 걸 다 들여다본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 목적으로 야동을 볼 때는 항상 인터넷선을 뽑아놓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나의 근본 취지는 이제 학술적, 미학적 관점에서의 그런 연구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행여 음란한 영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까봐 제가 일부러 이제 인터넷선을 차단하고 봅니다만은. 아니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나? 하여튼 그냥 그렇죠.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집에서 자기 문 걸어놔 잠그고. 근데 이놈들한테 다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깨름직하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 건강보험공단인가요? 네, 맞아요. 예.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 정보 100만 건씩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왜냐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진단 받고 약국 가서 무슨 약 사고 그 병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실상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기 전까지 회사 내에서도요. 예. 극히 일부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저 회사 사람들도 좀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원래 어떤 진단을 받았고 이런 거는요. 네. 개인 사생활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그걸 그럼요. 딴 사람이 들춰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그건 민감한 정보인데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예. 야 만약에 내가 이게 병원 진단받고 뭐 어떤 처방받고 이런 거를 음. 제3자가 이걸 들여다본다? 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성병 치료로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 약을 그렇게 처방받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 적절치는 않지만 아무튼 예. 내가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이런 거를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안이죠. 그렇죠. 네. 뭐 여성분이 뭐 산부인과 가지고 참 불의에 네. 임신 중절을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오늘 얘가 극단적인데. 아니 그런 그렇죠. 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지 극단적인 경우를. 그런 그래야 극단적인 끔찍한 경우가. 거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예. 팟캐스트를 안 들으셔서 다행인데 네. 제가 수술하고 이렇게 진단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 모르십니다. 그런 거 말씀 안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예. 부모님한테 찔러준다. 아유 끔찍하죠. 예. 아주 거짓말하는 아들이 돼버리니까. 예. 근데 그런 임신 중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얘기를 그렇죠. 정보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펄쩍 뛸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이 나라 이 정권이 이렇습니다. 수준이 또 하는 행태가. 어떤 성형을 어디를 했다. 그렇지. 다 한다는 거 뭐 아닙니까? 가슴 성형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화가 난 일이야. 따지고 보면은. 이게 화가 나는 게 한둘이 아니네 진짜. 근데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뭡니까? 어느 나라라고 제가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강조합니다. 네.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 네. 그 나라 국가 원수한테 네. 국가 왼수가 아니라 국가 원수한테 네. 보고서를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네. 일보죠, 일보. 일보. 조선일보 할 때 일보인데 네. 한 번 보고를 할 때 보면은 페이지별로 이렇게 마치 신문처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일반 매스컴 뭐 신문 방송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뭐 그래요? 이를테면은 이슈가 되는 인물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사생활 같은 그런 이슈들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의 뭐 진단 내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 뭐 왜 쓸데없이 건강보험 정보를 들여다보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우리나라 한 얘기는 아니고 아주 몹쓸 아직도 그런 후진 국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친 놈이 지금 국가 원수로 있는 나라 얘기입니다. 어느 그래요? 나라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야, 아직도 인간 말종이 국가 원수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미개한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죠, 진짜. 근데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진국이겠죠, 후진국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진국. 계속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에서 그 국가 원수한테 보내는 여기에 신문에서 볼 수 없는 페이퍼들이 그렇게 날마다 보고가 된다고 하니 이 정보기관을 없애려고 마음먹은 국가 원수조차도 이 정보를 받아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정보를 매일 받아본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겁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그 유혹이 엄청날 것 같다, 진짜. 그렇죠. 또 이게 있어줘야 뭔가 이 상대의 그렇지.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 이 방법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이 민주국가로 가는 어떤 그런 지름길인데 또 그런 유혹에 또 그래서 계속 휘말리면 이제 나라가 후진국이 되는 거죠. 후진국이 되는 거죠. 네. 이 정보 정치가 이제 그렇죠. 횡행하고 뭐 사실 그런 정보 정치가 되기 전에는 경찰 국가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이 국민의 일상까지 다 들여다보는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에 아니, 처해 뭐, 있다고 어느 봅니다. 나라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그 나라 말고. 그 나라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으로 지금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로 처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보고서 받고서 시시덕거리는 이런. 자칫 그런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전혀 안 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너무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요. 정말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말이죠.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먹고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그 투명 사회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떤 공적인 영역, 네. 공적인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뭔가 그런 게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건데 예. 이 투명 사회가 좀 곡해돼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공적인 그런 거는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예? 뭘 들여다보듯 그런 사회로 좀 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정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이런 거에 너무 낙담해하지 말고 네. 국민이 깨어나고 행동하면은 그래서 국민이 무서워지면 정부가 까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저 카카오톡 대거 망명, 사이버 망명 행렬. 이게 사실은 뭐 개개인이 이렇게 선택한 그런 카카오톡 탈퇴, 텔레그램 가입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집단이 뭉쳐지니까 권력이 긴장하잖아요. 당장 검찰에서는 터무니없는 오버하는 이런 사이버 사찰하지 않겠다.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쪽이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뭉치고 뜻을 모아서 하나로 대응할 때 세상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미디어 토크 첫 소식은 저도 이 소식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한겨레 기자가 예. 삼성으로 이직한 거. 뭐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네.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삼성을 출입하다가 삼성으로 간 언론인들이 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출입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언론계에 있다가 삼성으로 이직을 한 기자들이 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건은 아마 한겨레라서 상당히 미디어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 언론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향을 좀 일으킨 것 그래요? 같아요. 이 기사가. 저도요. 이 기사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네. 이것도 일종의 감동이거든요. 그렇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가슴이 먹먹해지든 즐겁든 기쁘든 희노애락도 다 감동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형섭 기자입니다. 음. 삼성으로 이제 이직하기로 결정이 된 한겨레 기자가 이형섭 기자인데 예. 사실은 이 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한겨레 기자가 삼성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삼성을 출입했던 기자가 예.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예. 바라보는 반응, 그러니까 김용민 PD처럼 예.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언론계 반응이 어땠느냐? 예. 또 한 명 갔네. 이런 반응이었다. 뭐. 그러니까 무감각해졌다는 거지. 어허. 굉장히. 예. 언론계 자체 내에서. 예. 그거에 충격을 받은 어떤 그런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런 반응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서 예. 우리가 이게 너무 삼성이라는 것. 예. 언론 기자, 삼성을 출입했던 기자가 삼성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 비판의식이라든가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무뎌진 게 아닌가. 그냥 또 한 명 갔구나. 한겨레? 뭐 그렇지. 이런 어떤 인식들. 이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삼성 가서 무슨 일 하나요? 이 양반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로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 일가. 삼성그룹의 홍보 라인의 주된 업무는요,
언론 관리입니다. 언론 관리. 언론 관리가 뭐냐? 삼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못 나가게. 맞고, 그런 거 결국에 이제 한겨레 출신이 이 홍보 라인에 있게 되면 뭐 한겨레 쪽이라든가 진보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에서의 삼성의 보도 그게 왜 생겨나고 어떻게 보도가 되고 또 어떻게 차단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그런 일은 0.0000001%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 제가 만약에 예. 삼성으로 간다. 예. 홍보실로 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자,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제 1차 업무는 그거겠죠.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예. 미디어들의 삼성 부정적인 기사 실리는 걸 막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진보 언론 쪽에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예. 기왕 그쪽에 간 거 그쪽 인맥을 관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정철훈 기자가 삼성 비판하는 기사를 썼단 말이죠. 제가 전화하겠죠. 전화해가지고 야 철훈아. 야 요즘 이러지 말자. 야 형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그런 어떤 상상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높은 쪽 항림이 형한테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항림이 형이라고 해요? 이제 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농장 신선배, 그렇죠. 신선배라고 하죠. 네. 신선배, 우리가 이번에 광고 하나 좀 세게 밀게. 좀 봐줍시다. 아이고 서로 상부상조 해야지. 네. 이러면서 그렇죠. 거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삼성 홍보실의 어떤 그런 롤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예. 기자의 어떤 그런 삼성 그룹으로의 그런 이직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철 변호사라고. 예.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대쪽 같은 검사였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간 친동생과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처남을 구속하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친동생 처남하고 의절을 했어요. 네. 그 일 때문에. 네. 이럴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대쪽 같은. 검찰 내에서도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네.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쌍용 김석원 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이 든 사과 상자 찾아냈거든요. 네. 물론 이제 YS의 청와대였지만은 부담되지. 전두환이면 상관없지만 이 쌍용 김석원 회장 이 또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압박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위에서의 압박을 다 물리치고 끝끝내 정도대로 수사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그러다 1997년에 삼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팀도 있었고 법무팀장으로 나중에 일을 있었죠. 했었는데 네.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삼성에 대한 어떤 부당한 외압 또 회사의 그 손실 네. 이걸 막기 위한 아주 지극히 법적 정의에 기초한 그런 변호 역할을 담당할 줄 알고 그 업무를 맡았는데 이건 보니까 완전히 아니죠. 삼성의 비리를 감추고 물타고 그렇게 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하는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의 시다바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네. 환멸을 느끼고 이제 그만둔 분이 바로 김용철 변호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삼성 들어가가지고 삼성 세계 한국의 대표적인 1등 기업 이 삼성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해서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이런 거창한 그런 명분 그 명분으로 사실 삼성에 들어가는 거겠지요. 많은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삼성에 대한 건강한 비판 기사마저 차단시키는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그런 비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3세 경영권 승계 문제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용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뭐 국회라든가 혹은 뭐 정부라든가 이런 쪽을 상대로 삼성이 아무튼 홍보가 됐든 로비가 됐든 그걸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또 한 축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언론의 어떤 그런 강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건 이제 강원 전략으로 하겠죠. 뭐 광고라든가 협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타이밍에서 한겨레 기자가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네. 예. 네, 물론 한겨레 기자가 처음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삼성과 언론 간의 이런 관계 등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요. 예. 이준 TV조선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있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 백수연 SBS 보도본부 부국장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백수아 기자라고요. 예. 문화일보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예. 물론 이제 YTN 기자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영입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더 많죠. 이인용 MBC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박천호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박효상 한겨레 기자 또 이수영 동아일보 기자 네. 다 이제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예. 다 나름 고 해당사에서 나름 또 괜찮게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기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으로 다 이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이 이분들을 뭐 김영철 변호사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삼성 홍보팀의 주된 업무는 대언론 관리거든요. 네. 그 언론 관리로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큰 틀에서 어떤 그런 관리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예. 삼성으로 한겨레 기자가 갔다. 이 타이밍에서. 예. 과연 이걸 개인의 직업 선택의 이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기자로서 또 진보 언론 한겨레 기자로서 신뢰도 1위에 한겨레 기자로서 그동안 누려왔던 어느 정도 그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혜택이 공짜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 한겨레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또 한겨레 기자로서 이런 영광된 길을 포기하고 네. 이런 그 공정 언론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기자로서 가졌던 여러 그 사회적 존경심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간 참 답답합니다. 어떤 언론인은 예. 그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고 예. 미디어오늘 기사는 지금 한겨레 내부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예. 담담하게 이렇게 옮긴 기사거든요. 근데 한겨레 분위기는 어때요? 엇갈립니다. 엇갈려요? 네. 다 같이 물론 나가는 그 개인을 향해서 욕하는 거는 좀 아니죠.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직업 윤리 측면에서 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적인 예. 생각을 가진 기자들도 있고 예. 이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후자 그 경우는 기자를 직업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한 모 방송사에 예. 아주 중견 언론인인데 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고 네. 아니 한겨레 기자들이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여기에 자기는 더 충격을 받았다. 아,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을 사보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기자의 직업 윤리 측면에서 당연히 원칙적인 그런 비판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의견이 엇갈린다? 자기로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이다. 예. 예. 한겨레마저 이렇다면 분위기가 예. 다른 언론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조중동쯤 되면은 박수 받고 가겠네. 선배님 부러워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조금 좀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삼성을 생각한다. 제가 세 군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예. 군사정권 시절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다면 이제는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모두 겁낸다. 반기업적인 법률가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 사회 주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도 순식간이다. 마치 과거에 용공분자, 빨갱이, 월북자 가족 등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한 것과 같았다. 이게 390페이지 있고요. 삼성을 생각한다. 네. 4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에서 회장 지시사항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내린 교시와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다. 내가 삼성 구조본에서 일하던 시절 구조본 팀장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파일이 있었다. 여기에는 회장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예정 사항이 기재되도록 돼 있었다. 삼성에서 회장 지시사항은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었고 구조본 팀장들은 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서 보고해야만 했다. 4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이제 61페이지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삼성 특검을 수용할 무렵 청와대 관계자가 나를 찾았다. 그는 특별검사로 누가 적당하겠느냐라고 내게 물어봤다. 청와대 관계자가 삼성 법무팀장 찾아와가지고 당신 회장 수사하는 특별검사 누구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사람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계자는 내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삼성의 한겨레 기자가 간다. 저는 그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에 있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 예. 분명히 삼성도 조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총수로서의 어떤 그런 확고한 그 지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사실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문화에서 한겨레 기자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안타깝죠. 예. 기자로서도 같은 기자로서도 좀 안타깝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38페이지 보면은 예. 언론사 사장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고받자마자 삼성 기획팀으로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 삼성 관련 첩보를 접한 검찰 고위 간부가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곧바로 삼성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은 일개 기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죠.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삼성의 초상을 보면 말이죠. 네. 한겨레의 뭐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진 미디어 오늘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언론계 전체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무뎌진 게 아닌가. 저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언론계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삼성 광고를 저희가 안 낸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창사 이래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삼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광고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삼성 듣기에는 기가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삼성 광고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김영철 변호사 그때 그 사태 이후에 삼성과의 전면전을 벌였고요. 뒤에 광고가 다 끊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끊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한겨레하고 경향은 회복했는데 미디어 오늘하고는 전혀 회복이 못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은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과 또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합니다. 삼성보도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삼성 관련한 보도.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 뭐 참 좋은 언론들이긴 하지만 결국 한겨레 경향은 지금 삼성 광고를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분량만큼 삼성 봐준다는 얘기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분명하죠. 그 미디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오늘도
그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요. 예. 삼성 광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100% 자유로웠다? 이런 얘기 못 드리죠. 예. 예. 최근에 그 전자신문 그렇죠. 예. 사태. 그 참 아주 그 빅굴욕입니다. 뭐 대굴욕입니다. 삼성 자기네들의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알립니다를 통해서 나간 그 내용이 그게 과연 정정이 아닌가? 저는 사실상의 정정이다. 예. 언론계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아니 정정이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면 정정이지 뭐. 네. 그 뭐 자기들이 아니라고. 알립니다라고 나갔기 때문에 예. 정정이 아니다. 전자신문은 이런 입장인데요. 예. 과연 그 내용을 접한 독자라든가 기자라든가 언론계 종사자 분들이 예. 그렇게 해석을 할까? 뭐 예.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의 현실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삼성이 국민 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취재 방해에 나서는 취재 기자.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출입 기자단 제도의 폐해를 다시 한번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원과 관련된 국정감사 이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감사원이 출입 기자단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요. 좋은 방패구만. 그렇죠. 예. 일부 감사원 비출입 기자들의 국감 취재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예. 10월 14일 날 감사원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취재를 하려고 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니까 감사원에 기자들이 도착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감사원 출입 기자단 말고요.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감사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출입 기자단이 풀로 취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감사원을 공식적으로 출입하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는 국감 취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사실은 그 출입처 제도 이거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그 폐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상 쫓겨난 취재를 못 하고 네. 쫓겨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 자기도 예. 국정감사 여러 번 취재를 해봤는데 예. 기존 부처 출입 기자단이 국정감사 취재를 막은 건 자기도 처음이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일단 당시 감사원 출입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기자인데 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 취재를 막았다는 말은 좀 사실과 좀 맞지 않고 예. 다만 감사원 건물 내부 자체가 예. 감사원 관계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 쪽에서 일단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국감 취재와 관련해서 기자실 사용은 할 수 없다. 예, 홍보실을 통해서 국감장 내 기자석을 알아보니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안내해서 예. 당시 다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게 그래서 요거를 저희 미디어오늘의 김유리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런 입장을 밝힌 언론사 그리고 기자 이름, 예. 기자단 내 지위 요런 거를 좀 기사에 좀 언급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예.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 멘트한 거 이런 거를 부인하겠다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기사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매체 소속 뭐 이름은 기자 이름은 물론이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KBS라든가 요즘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때 국회 출입 기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KBS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네. 가서 국정감사 취재하고요. 예.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감사원에서 감사원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정부 부처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언론사 취재를 조금은 좀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예. 저는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예. 그걸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감사원 그때 국정감사 취재를 하면서. 예. 예. 그 기자들이 앞장서서 들어오시오. 같이 취재합시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기자실을 사용 못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저는 생각했을 때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요. 예. 감사원 행사를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원이 과연 그동안 네.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을 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대로 진상규명, 솔직히 감사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진실규명을 정말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했는지 이걸 따져보는 차원이라면은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네. 어느 기자든 들어가서 살펴보고 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감사원 그 국정감사가요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14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보고 내용을 확인했는가? 확인 못했다. 아니 감사원에서 그거 확인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이런 감사원이 기자들도 못 들어가겠다? 야, 이거 완전 용가리 통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예. 그런 어떤 감사원 측 해명에 대해서 네. 언론계가 혹은 기자들이 네. 같이 이제 연대를 하든가 뜻을 모아가지고 예. 그걸 해도 모자랄 판에 네. 그 쫓겨난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예. 아니 그 국회에서 1년에 예. 한 번 피감 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자리에 예. 감사원 출입 기자만 취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 쫓겨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감사원이 팔짱 끼고 구경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뭐냐면 감사원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국감이나 감사원의 다른 발표 등 모든 취재는 기자단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네. 우리가 기자들 활동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 출입 기자단하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예. 저는 감사원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예. 같이 감사원의 이런 부실한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계가 같이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해야지. 네. 이건 감사원 출입기자단만 뭐 취재를 하겠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쓸데없는 쥐들이 욕하는 특권 의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출입처 제도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출입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그런 적폐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출입처 제도가 갖는 그런 효용성도 있죠. 예. 그 기왕이면은 우리 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진실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소통 창구가 있는 언론사 또 소통 창구가 있는 그런 부처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을 만드는 이너서클을 만드는 이런 그 원리로 네. 오용된다면은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예. 사실 그 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 외에 네. 저희도 이제 그 국방부에서 예. 한참 문제가 뭐 현안이 불거졌을 때 공식 브리핑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른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예.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기자단하고 이른바 출입 기자단하고 국방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조율되는 그런 뭐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예. 그런 자리는 예. 출입 기자단 외에는 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현호 정치사회 부장이 그때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국방부하고 이제 그 기자단하고 약간 언쟁을 했거든요. 국민TV도 그랬어요. 국민TV, 네. 뉴스케이도.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 대변인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라면서요. 기자 출신입니다. 뻔히 이런 더더군다나 기자들의 이런 고충이 뭔지 아는 양반이 군사 말이죠. 전문 기자 출신이죠. 예. 예. 아는 놈들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아는 놈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삼성이. 안 그래요? 그렇죠. 참나. 근데 네.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취재, 통제, 취재를 가로막는 이런 행위를 같이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 이렇게 출입기자단 제도라는 어떤 그런 걸 두고 언론계끼리 이렇게 이거 즐겨요. 정부가 부처에서 즐깁니다. 이거 오히려. 아니 우리가 막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출입기자단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든가 말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나오는 한마디로. 거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우리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TV조선이 서울시청이었나? 시경. 네. 예. 그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기자단이. 예. 그래서 뭐 나름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달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말이죠. 네. 한겨레 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라든가 이건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출입 기자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자기네들이 밖에 있을 때. 아. 근데 한겨레나 오마이뉴스가 언제부턴가 출입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한 게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크게 뭐 무죄 삼거나 이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비판 의식이 무뎌진 것처럼 출입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폐지되어야 될 그런 제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에서도 언론에서도 어느 때부턴가 무뎌지기 시작해서 예. 뭐 굉장히 이제 관성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감성 이거 쓴데도 미디어널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아쉬우면 출입기자단 등록하든가 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특권의식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입기자단으로서
뭐 감사원의 문제점 제대로 고발이나 합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연합뉴스가 쓴 거 우라카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당수 언론들. 저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그런 아니 우라카이는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회사 내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그 안에서 우라카이를 해? 남이 쓴 기사를. 예. 뭐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있긴 한데 네. 예, 참 부끄러울 노릇입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매체나 기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자,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사실 약속을 위반을 한 상황이 돼서. 저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뭐라고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홍가혜 씨가요. 예. 지난주에 이제, 자신을 대리해서, 뭐 대변인 같은, 그런 기자가 있어서. 굉장히 현장 취재, 법정 공판이라든가 과정 이런 거 다 쫓아다니는 기자 아닙니까? 그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수일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홍가혜 씨를 둘러싼 각종 오해들을 이제 짚어서 소개하는 그런 녹음을 한 30분 했습니다. 40분 했군요. 40분 했는데 40분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걸 이제 내려고 했더니 네. 홍가혜 씨가 난색을 표해요. 그러더니 그래요? 뭐 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원치 않아 해서 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또 그 녹음분을 홍가혜 씨한테 보내줬습니다. 네. 본인이 들어보고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 취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취재원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결국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약속 못 지킨 건 제가 게으르다든지 뭐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거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김용민 PD는 게으른 게 아니고요. 예. 잠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홍가혜 씨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특별 호의 형식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 불발이 됐습니다. 이 점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근데 우리 미디어 오늘이 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취재를 했더군요. 저희도 사실 예. 미디어 토크에서 이제 특별판 형식으로 나갔으면 예. 굳이 그걸 뭐 취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전해 듣고 예. 저희 또 조현호 정치사회부장이 예. 뭐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가혜 씨 본인하고 굉장히 좀 접촉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역시나 저희도 예. 당사자하고는 접촉을 못해서 대신 변호사하고 예. 아주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내보냈는데 예. 핵심은 이겁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검경이 한마디로 네. 홍가혜 씨 MBN 인터뷰 발언 내용이 허위다. 유언비어에 가깝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성 유언비어의 대표적 사례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신까지 구속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속도전을 내면서 예.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예. 근데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홍 씨가 발언한 내용 중에 예. 좀 근거가 있거나 사실에 바탕을 둔 내용이 예. 이게 좀 조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했죠. 예.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4월 18일 날 MBN하고 홍가혜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홍가혜 씨가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고 예. 민간 잠수부가 당시 선내에 진입했을 때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을 했다. 이 얘기가 뭐냐니까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잠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대화라는 것이 꼭 말과 말의 아니고, 소통이 아니라 신호의 개념이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잠수 구조 대원 가운데 한 명이 유가족에게 여긴 희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뭐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두고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당시 이제 MBN이 이제 사과 방송도 하고
이게 허위 사실로 해경을 명예훼손했다. 이런 걸로 굉장히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홍 씨가 신속히 격리돼야 할 정도로 허위 주장을 편 것이냐? 이게 공판 과정에서 예. 계속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홍 씨 변호인이 양홍석 변호사인데요. 예. 저희랑 인터뷰했을 때 어떤 내용을 했느냐? 지금 이 담당 재판부가 광주지법 모포지원 형사 2단독 그 장정환 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4차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잠수부들이 홍가희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적시한 홍 씨의 허위 발언 4가지 가운데 상당수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변호인의 지금 주장이고요. 네. 특히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 이게 지금 발언이 허위라는 게 검찰 주장 아닙니까? 예. 근데 막은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민간 잠수부들 사이에서. 예. 진짜로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는 민간 잠수부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잠수부가 선내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내용은 홍가희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잠수사가 선내 생존자와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예. 변호인 얘기는 인터뷰 직후 4월 17일 밤하고 4월 18일 아침에 그런 얘기가 또 돌았고 짐작이 되는 사람도 있다. 예. 당시 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과 다른 잠수부가 법정에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경이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 홍가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구조 현장에 갔던 인사가 예.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완도 구조대원으로 현장에 갔던 모 인사가 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홍가희 씨 발언을 마치 전부 허위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홍 씨 변호인 얘기와 예. 법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예. 과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예. 아닌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홍가희 씨의 MBN 인터뷰 이전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 관심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짚어보자면 홍가희 씨가 틀린 말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또 그 언어 표현의 오해 차이 정도지 이 날조된 허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의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쪽도 MBN이었다 하더만요, 보니까. 예. 본인이 저 인터뷰 시켜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홍가희 씨를 둘러싼 그 목포 교도소에 또 가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속전속결로 가뒀죠. 네. 그게 그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네. 더더군다나 저는 이 변호인도 저희 조현호 정치부장한테 얘기를 한 건데 네. 아니 어떻게 당시 고소도 하지 않은 해경청장과 해경구조대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예. 이건 자기가 봤을 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해경이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빨리 투입하라는 게 홍 씨 인터뷰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인데 왜 이 인터뷰 내용이 해경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변호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변호인 얘기가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거든요. 예. 이게 왜 이게 해경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MBC 그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뤘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정운천 그렇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다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MBC 네. PD들이.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 명예훼손 당했어요 이렇게 말할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네. 해경청장이 우리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러면 해경 자체가 쓸모없는 조직이다라고 낙인 찍으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명예훼손 안 걸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홍가인은 만만하고 박근혜는 만만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홍가희 씨의 전체적인 인터뷰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해경이 예. 구조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예. 애들을 살려야 되는데 왜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예. 이게 무슨 왜 해경청장이 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국면 때 자기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본 거거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죠, 예. 그때. 또 게다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홍가에 이 사람을 이제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양홍석 변호사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미디어오늘한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부 쪽에 쏟아지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좀 돌리기 위해서 당시 검찰, 경찰, 정부, 언론 이 총동원돼서 사실상 홍가희 씨를 좀 이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일부 부정확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경솔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적이면 충분할 그런 내용을 인신을 구속하고 마치 사람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거는 마녀사냥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다분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뭐 정권이 왜 이러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무의미하죠. 네. 예. 뭐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이제 뭐 전담팀까지 만들었는데요. 국민들의 카톡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막장 정권인데 뭘 기대를 합니까? 예.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 정말. 세상이 하루속히 바뀌는 거 말고는 기대할 바 없고요. 약간 이런 시기에 이런 권력 편에선 수국이 듣고 언론으로부터 비난받는 분들, 저는 이분들의 한 90% 이상은 괜찮은 분들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만들고 가졌습니다. 있습니다. 정부가. 네,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 네. 하여간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언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삼성에 장악된 언론들, 돈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 그런 언론들은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돈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이 그 국정감사장에 출입 못하도록 하는 길은 없을까? 아니 저는 이게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언론을 어떻게든 좀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점점 우울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언론 스스로 너무 동화가 빨리 되고 비판적인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예. 또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또 모종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언론 관련한 미디어 비평 참 열심히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내내 들으시다 보면은 언론을 보는 눈이 트입니다. 도대체 이 기사가 무슨 욕망 속에서 나왔는지, 무슨 네트워크 연결고리 속에서 나온 건지 저희 방송 들으시면은 알게 되거든요. 네. 언론사별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네. 소유주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 저희 시간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 한 권에 좀 엮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한번 좋은 책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권 읽으시고 미디어 토크 들으시고 또 신문 방송을 접하시면은 미디어에 먹히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우리가 좀 홍보를 하자. 자,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일 많아요. 우리 바빠요. 절망의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 예, 저희는 이런 식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예, 민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